낮은 화질로 읽으세요.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요.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마피아적 시쓰기 모임이라는 것을 새로 개설을 했는데 어 잠깐 그걸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피아적 시쓰기 모임은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시도 쓰는 그런 정말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인가? 뭐 아무튼 그런 이제 두 가지 재미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쓰기 모임이고요.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토끼굴 을지로에 위치한 토끼굴이라는 곳에서 하고 8명이서만 이렇게 고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요지경 출판 스마트 스토어에서 현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그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거고 그 얼마 전에 주술회전이 완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주술회전을 안 봤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그걸 저희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그 이제 만화를 봐서 안 게 아니고 그 나무위키 같은 거 보면 각 캐릭터마다 작중 행적이 이제 그 있어요. 그 탭이. 그럼 이제 그 주요 캐릭터들의 작중 행적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한 정도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모르는 주요 캐릭터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으로 진행을 해보려 하고요. 32강 너무 많다. 32강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애니메이션 기준입니다. 32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첫 번째 대결 치쿠모 유키 대 게토스구루 학생입니다. 치쿠모 유키는 제가 그것만 알아요. 버드 스트라이크 날리는 거. 그게 저기 무슨 카미카제를 처럼 묘사했다는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나무위키에 있는 논란이라서 나무위키에 있는 논란은 전 하나도 안 믿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치쿠모 유키 그거 맞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리고 게토스구루 학생인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형태의 피어싱을 했거든요. 그 피어싱 가끔 보면 멀리서 보면 귓볼에 그 구멍 뚫린 것처럼 하는 그 피어싱이 있어요. 엄청 크게 그런 거를 게토스구루가 했네요. 저는 이 피어싱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치쿠모 유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애니 32강 그 두 번째 대결 오가미 대 요시노 준페이입니다. 오가미는 누군지 아예 모르고요. 오가미라는 캐릭터를 제가 찾아볼게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또 알아야 되니까 나무위키를 참고하겠습니다. 나무위키 가서 근데 오가미 이름은 좀 마음에 드는데 오가미 약간 그 옛날에 선슈리 꽂고 노래 같고 오가미로인가? 아닌데 오가미로는 그건데 가밀라이던데 오가미 옛날에 그 최지우 씨 나온 올가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오가미 시로? 오가미 시로? 아닌데? 누군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상대는 요시노 준페이인데 요시노 준페이는 제가 알기로는 그 마히토 편에서 나오는 캐릭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히토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캐릭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 무의전변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캐릭터고, 오가미는 제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요시노 준페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세 번째 게토스구루. 이거는 켄자쿠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키입니다. 어, 그 이제 이 사진이 게토스구루는 그 뚜껑 열어서 뇌 보여주고 있는 그 사진이고, 사사키라는 캐릭터는 모르는 캐릭터인데 또 찾아볼게요. 사사키. 사사키가 굉장히 많네요. 사사키, 주술회전의 사사키, 나무위키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에 찾아봐야죠. 주술, 회전. 이렇게 안 본 많아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한다는 게. 아, 이렇게 등장인물 안에 있구나. 아, 여기서 오가미도 여기 있었겠다, 그러면. 아, 오가미 할멈이 있네. 뭐 하는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볼게요. 게톨 일행과 함께 한 사람. 어, 남성 아이돌 팬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구나. 어? 아, 지금 오가미를 볼 게 아니고 사사키를 봐야죠. 사사키. 이타도리 그 동아리 선배. 어, 그리고 상대가 누구였더라? 게토스구루인데, 이제 그게 게토는, 켄자쿠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게토스구루의 그 이제 육체를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 피어싱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번엔 뚜껑까지 따갖고 더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사사키는 그냥 그 빨간색 무태의 반무태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반무태 안경이 예쁘네요. 그래서 저는 사사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네 번째 대결 쿠미야 주조 대 에서우입니다. 둘 다 누군지 모르겠고요. 쿠미야 주조는 저기 도끼를 들고 굉장히 이렇게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그 이 눈가에 그늘이 져갖고 약간 그 가면 무도회 같은 거면 이제 돈 많은 변태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에소우라는 캐릭터는 그 모히칸을 하고 있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눈썹 부분에 피어싱이 이렇게 여러 개 박혀 있고. 근데 후미야 주조는 머리가 숱이 없고요. 에소우는 그래도 한 줄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쿠미야 주조가 에소우를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떤 인물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쿠미야 주조. 착한 애였으면 좋겠는데. 찾았다. 쿠미야 주조. 아, 이 얼굴에 그늘이 진 게 아니고 진짜 그린 거네, 이게. 음, 그냥 이렇게 이용당하는 캐릭터였고, 에소우는, 에소우. 에소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나무위키에? 왜지? 에소우. 에소우가 그 에소우가 아니고, 뭐, 다른 에소우, 공시우? 공시우는 아닌데? 에소우. 에소우는 안 나와 있네요. 떨어뜨리겠습니다. 쿠미야 주조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애니 32강 다섯 번째 대결 게토스그루 본체 대 고조사토루 어린 시절입니다. 자, 게토스그루는 여전히 그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는 그 제가 안 좋아하는 피어싱을 하고 있고, 고조사토루 어린 시절은 저는 처음 보는데 되게 다른 만화가, 둘이 좀 약간 다른 만화 같네요, 장르가. 근데 그 이번에도 게토를 떨어뜨리면
정말 피어싱 때문에 3번 연속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토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그 뭐랄까 개토 총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걸 이제 적용해서 특수 적용으로 이번엔 개토를 그냥 올리겠습니다.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여섯 번째 대결 하나미 대 이에이리 쇼코라는 캐릭터인데요. 이에이리 쇼코는 그 주술사는 아니고요. 왜 제가 주술사는 아니라고 하냐면 그냥 아니게 생겼어요. 그 얼굴에 주술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나오는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좀 찾아봐야죠. 이에이리 쇼코. 이 이에이리 쇼코. 설마 주술사인가? 이에이리 쇼코. 아, 주술고전의 의사구나. 그럼 주술사인가? 타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반전술식. 아, 고조 사토루의 친구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미는 저기 그 이거 뭐라 그래? 요괴라고 하나? 요물? 막 어쨌든 영물 막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센 그 요괴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고조 사토루한테 눈에 이렇게 뿔 같은 게 있는데 눈 그 이 있는 자리에 그걸 아마 뽑혀요. 그리고 그 료맨스 쿠나한테 당해요. 복먹어 주자 맞고. 여러모로 좀 저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안 봤는데 가끔 이제 쇼츠에 뜨면 그거나 좀 봤거든요. 거기서는 맨날 당하는 그 연출만 봐갖고 제가 알기로는 되게 약한데 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미. 물론 이제 고조 사토루랑 로맨스 쿠나가 강한 거긴 하죠. 이 캐릭터가 약하다기보단. 자, 하나미는 뭐 영역 전개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캐릭터네요. 그래서 그 쇼츠에서 맨날 당하는 것만 봐갖고 약간 그 알 수 없는 정이 있는 친구예요. 하나미는. 이에이리 쇼코는 생전 처음 보는 캐릭터라서 하나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일곱 번째 대결 요시노 나기 대 공시우입니다. 공시우는 한국인인가? 이름이 왜 이렇게 한국 이름이지? 공시우. 한국인이구나. 후시고로 토우지와 동업자, 전직 형사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이다. 토우지와 알고 지낸 10년 이상이며 메구미를 어릴 적에 만난 적이 있고 비술사이기에 술식은 없으나 저주는 볼 수 있다. 음, 전직 형사 출신의 브로커 공시우 씨. 그리고 상대는 누구더라? 요시노 나기인데 또 그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이게 그 외국에서도 한국인 만나면 좀 반갑잖아요. 너무 많이 만나면은 내가 여행을 온 건지 한국인지 헷갈리고 그러긴 하지만 요시노 준페이 씨의 어머니는 이런 또 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요시노 준페이는 그 이제 마히토의 손에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근데 공시우 씨는 그냥 그 처세술도 좋고 후식으로 토우지와 동업을 하지만 그 비즈니스 관계거든요. 후식으로 토우지가 죽었다고 뭐 공시우 씨가 엄청 막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세계가 무너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요시노 나기에 비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죠. 왜냐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위로하는 차원에서 요시노 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은 아기는 준페이보다 먼저 죽는군요. 예. 예,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8번째 미와 카스미 대 쿠사카베 아치야입니다. 저 쿠사카베는 알아요. 쿠사카베는 그 가니 영역, 신카게류 가니 영역을 써서 그, 뭐지? 영역 전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것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미와 카스미. 미와 카스미는 저기 미와 경부랑 무슨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옛날에 야인시대에 미와 경부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캐릭터를 좀 좋아했거든요. 그 이제 김두한을 괴롭히는 일본 형사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일왕이 그 항복을 무조건 항복을 한다 하고 이제 그 광복이 되잖아요. 독립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그 김두한을 비롯한 이제 종로 이제 우미관 이제 그 조직원들이 미화를 조지려고 이렇게 막 쫓아가요. 그때 이제 미화가 일장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경찰서에서 일장기 앞에 서갖고 그 천황폐하 만세를 3번 외친 다음에 권총자살하거든요. 그 장면이 진짜 어릴 때 본 건데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갖고 저는 야인시대 하면은 그 미화 경부가 좀 생각나는 그 손꼽히는 인물 중 하나이긴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연기하신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전 옛날에는 그분이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긴똑강 하는 게. 네, 알고 보니 그분도 뭐 이제 물론 한국 배우분이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성함을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미화 경부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미와 카스미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미와 카스미는 여기 왜 안 나오지? 자, 또 미와 카스미 찾아볼게요. 미와 카스미. 칼을 쓰는 캐릭터구나. 어, 하여튼 뭐 이런 캐릭터고요. 둘 다 이제 그 가니 영역, 신카게류 가니 영역을 쓰는 캐릭터인데 아무래도 그 미와라는 이름이 주는 저의 그 추억 보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와 카스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9번째 대결 이에이리 쇼코 어른이 된 이에이리 쇼코 대 토도 아오입니다. 주술회전 캐릭터가 이렇게 많이 없구나. 계속 뭐 어린 버전, 학생 버전, 뭐 저기 성인 버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토도 아오이는 그 박수 치면 위치가 바뀌는 뭐 그런 주술을 쓰는 캐릭터죠. 그 중간에 이제 마이토한테 그 팔이 잘리는데 그러고 나서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토도 아오이 대 이에이 리쇼코인데 이에이 리쇼코 아까 왜 떨어졌더라? 또 뭔가 되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떨어졌어요. 그쵸? 그 이에이 리쇼코는 아까 게토가 그 가산점을 얻은 것처럼 플러스 1 있단 말이에요. 위로 가산점. 탈락 가산점 1점이 부여된 상태인데 토도 아오이는 사실은 제가 그걸 해서 올릴 만큼의 이유를 못 찾겠어요. 박수 쳐서 위치를 바꾼다 해서 막 굉장히 트리키한 전법을 이타도리 유지랑 함께 막 하면서 마이토를 때리는데 그거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약간 그 토도 아오이 보면은 배우 그분 생각나요. 그 DP에 황병장 있거든요. 황병장? 황장수 병장으로 나오는 그 배우분 있어요. 그분이 좀 생각나요. 토도 아오이 보면. 그 이름 그분 성함이 뭐더라? 그 생각보다 그분 되게 어리시거든요. 아, 신승호 배우님. 맞아요. 저는 그 토도 아오이 보면은 신승호 배우님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그래서 주술회전 실사판이 나오면 물론 토도 아오이는 일본인이고 신승호 씨는 한국인이지만 신승호 씨가 하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탈락 플러스로 인해서 이에이리 쇼코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10번째 대결 아마나이 리코 대 제닌 마키입니다. 아마나이 리코는 약간 그 아마나이 리코 이 사람은 또 주술사겠죠? 이름이 주술사 이름이에요. 텐겐의 성장체라고 하네. 텐겐은 저기 귀멸의 칼날 아닌가? 아무튼 뭐 뭔 캐릭터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상대는 제닌 마키는 제가 알기로 그거 저기 후식으로 토우지랑 같은 뭐 몸을 가져왔고 몸에 주력이 하나도 없어서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강한 뭐 이런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무태 안경을 동그란 무태 안경을 쓰고 있고요. 이게 약간 좀 요즘 한참 막 무태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굉장히 유행을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그 아마나이 리코는 이렇게 울고 있고 제니마키는 웃고 있는데 그 웃는 사람한테 돌 못 던진다고. 아무래도 우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더 이렇게 호감이 많이 가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닌 마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술의 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11번째 대결 이타도리의 할아버지 대 오코츠 유타입니다. 오코츠 유타는 이제 너무 유명한 캐릭터죠. 그 무레야긴, 수네야 이거랑 이제 막 카피 술식을 쓰는 그런 캐릭터인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개개 작가가 오코츠 유타를 주인공으로 쓰려고 했는데 점프해서 좀 더 소년 만화스러운 캐릭터가 있었으면 한다 해서 주인공이 된 게 이타도리 유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해 원래 이제 오코츠 유타도 그 주술회전 보면 굉장히 주인공급 비중을 가졌을걸요? 제가 알기로. 극장판에서는 오코츠 유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그러고 이타도리 할아버지는 이타도리의 할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코츠 유타는 자 찾아보겠습니다. 오코츠 유타는 굉장히 젊은 이에요. 자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이면 그 2024년 기준으로 한국 나이로 24살밖에 안 됐고요. 이때 이타도리 할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그쵸? 그럼 우리 이제 뭘 잊어서 안 되냐? 그 장유유서 노인 공양 노인을 이렇게 막 병상에 알아 누운 이렇게 할아버지를 매몰차게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쵸? 뭐 우승까지는 못 드려도 그래도 대우를 좀 해드려야죠. 그게 맞죠. 자, 이타도리 할아버지 성함이 이타도리 와스케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이죠. 그쵸? 근데 오코츠 유타는 오코츠 유타로 나왔는데 이타도리의 할아버지는 원래 이름이 이타도리 와스케로 나오지 않고 이타도리의 할아버지로 나오고 있어요. 이 월드컵을 만든 사람부터가 그 이 이타도리 와스케 할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남들이 그런다고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타도리 와스케 할아버지를 그냥 이름도 없는 이타도리 할아버지로 취급을 하더라도
나만큼은 이타도리 와스케라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 그를 이렇게 매몰차게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고 나까지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라도 옳은 선택, 선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선함을 믿고 우리는 더 선해질 수 있죠. 저는 제가 이 이타도리 와스케를 선택을 한 것도 오코츠 유타 군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코츠 유타는 주인공이니까요. 왜냐면 자, 어디 가서 이타도리 와스케가 오코츠 유타를 이기겠습니까? 그쵸? 여기서만큼은 이타도리 와스케 할아버지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그냥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타도리 와스케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의 월드컵 32강 12번째 대결 고조 사토루 대 오자와 유코입니다. 오자와 유코는 머리가 굉장히 그 도시락에 있는 소세지 같이 생겼네요. 그 되게 맛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도시락 소세지는 그 뭐가 있냐면 내가 먹는 도시락엔 하지 않아요. 남이 먹는 도시락, 내가 남에게 해주는 도시락, 남이 나에게 해준 도시락에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생각하고 그쵸?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머리가 그 도시락에 있는 문어 소세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부터가 타인을 위한 머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 이타적인 사람인 오자와 유코와 이제 고조사 그 주술회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죠. 고조 사토루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자와 유코라는 이 추측컨대 굉장히 이타적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선한 캐릭터가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조 사토루는 주인공이잖아요. 늘 언제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고 주술회전도 가장 강한 캐릭터 누가 제일 세냐 고조 사토루 막 그 빌런들이 가장 의식하고 경계하는 인물 누구냐 고조 사토루 그다음에 주술 그 고등학교인가 그 주술사 학교에서 가장 기대하고 가장 의지하는 인물이 누구냐 고조 사토루 모든 것이 다 고조 사토루예요. 근데 오자와 유코는 그 소세지 머리나 하고 뭐 별로 비중도 없고 그쵸? 왜냐면 왜 비중이 없냐면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문어 소세지 머리에서 나온다. 문어 소세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냐면 이 애니메 만화 캐릭터는 그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문어 소세지 머리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저기 이타도리 와스케가 이타도리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비중이 없다. 그러니까 이타도리 유지와의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캐릭터이지 그 독자적으로는 뭔가가 없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처럼 오자와 유코의 이 문어 소세지 머리도 그의 성격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는 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때문에 늘 주목받는 고조 사토루가 여기서만큼은 주목받지 않고 여기서만큼은 주목받지 못하고 남을 위해 언제나 희생하는 오자와 유코 같은 캐릭터가 더 주목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자와 유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13번째 대결 후시구로 메구미 대 쿠기사키 노바라입니다. 근데 메구미가 그 제가 이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면은 그 성게컷이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가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좀 뻗친 머리, 좀 많이 뻗친 머리 정도로 묘사가 되고 있네요. 그냥 전형적인 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이. 그리고
이제 쿠기사키 노바라도 이제 이타도리 유지의 친구죠. 그 나루토로 치면은 그 이타도리 유지가 나루토고 후시구로 메구미가 그 사스케고 쿠기사키 노바라가 이제 그 사쿠라 같은 느낌인 건데 전 사실 둘 다 뭐 하는 캐릭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타도리 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그 술식이 없는 캐릭터고 이 둘은 뭔지 모르는데 후식으로 메구미는 가끔 그 쇼츠에 떠요. 그 후루베 유라 유라 하면서 그 뭐 무슨 되게 강한 막 괴물 같은 거 소환해갖고 그러던데 동기화 진용으로. 그러고 쿠기사키 노바라는 막 저주 인형 같은 걸로 막 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둘 다 별로 관심이 없는 캐릭터라서 여기서는 그 후식으로 메구미는 나중에 루멘스쿠나한테 몸을 뺏기고 쿠기사키 노바라는 마이토한테 당하니까 좀 더 빨리 퇴장하는 건 쿠기사키 노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을 감안하여서 후식으로 메구미는 그만큼 더 나왔는데 저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 캐릭터고 쿠기사키 노바라는 그 더 조금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감흥을 주기가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그 점을 감안하여서 쿠기사키 노바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술회전 이상형 월드컵 32강 14번째 대결 로맨스쿠나 대 야가 마사미치입니다. 로맨스쿠나는 그 이타도리 유지의 몸을 빼앗은 그 버전이고 야가 마사미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주술회전 처음에 이제 이타도리가 주술고전 들어갔을 때 그때 무슨 학장인가 뭐 그런 인물인데 뭐 인형을 만드는 이렇게 장면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이 그런 걸 보면 무슨 이렇게 인형 봉제해서 뭐 거기에 주술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고 싸우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캐릭터이겠죠. 그 로맨스쿠나는 이제 저는 사실상 주술회전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캐릭터가 그냥 최종 보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많이 봤죠. 그 목마어주자를 쓰면서 막 다 막 갈아버리는 연출이나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적 연출을 많이 받는 캐릭터인데 아까 전에 계속 그 맥락을 쭉 가면 야가 마사미치가 이기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야가 마사미치는 그냥 제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보통 이런 캐릭터가 이제 그 험상궂게 생겼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하여서 뭐 그런 캐릭터 이제로 주로 이렇게 소비가 되죠. 사용이 되죠. 만약에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제 그 예상이 맞아. 예상대로 괴뢰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막 싸우는 그런 캐릭터네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맨스 쿠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15번째 이거 제닌 마이 대 하사바 미미코라는 캐릭터인데 제닌 마이는 제닌 마키의 뭐 언니나 동생이나 뭐 그런 캐릭터겠죠? 둘 다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게 제닌 마이 총을 쓰네요. 제닌 마이는 16살인데 총을 쓴다고? 이게 되는 건가 일본에서? 이게 주술사는 그게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쵸? 아무리 그래도 그 아무리 많아요도 이 현대 일본인데 주술회전은 그런 곳에서 2002년생밖에 안 된 캐릭터가 총을 쓴다? 저는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사바 미미코가 지금 굉장히 유리해졌죠? 왜냐면 제닌 마이가 그 마이너스 페널티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하사바 미미코, 하사바 자매네요. 아, 봤다. 쇼츠에서 봤다. 쇼츠에서 그 저기 로맨스 쿠나한테 손가락이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그 게토 스구루를 죽여달라고 하다가 루메스 쿠나가 건방지게 어디서 딜을 하냐 하면서 그 죽이는 캐릭터거든요. 자, 여기서 하사바 미미코가 굉장히 비극적이죠. 왜냐면 그 딜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타협은. 그쵸?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감히 그, 딜을 해? 쳐? 너는 사망.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친놈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미친놈한테 잘못 걸린 그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쇼츠 보면서 저는 이제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 장면만 보니까 왜 죽이는 거지 했거든요. 그 지금 설명을 보니까 아직도 왜 죽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 하사바 미미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 16번째 대결입니다. 이타도리 유지가 안 나오네요. 가쿠간지 요시노부 대 고조 사토루 학생 버전인데, 가쿠간지 요시노부는 노인이거든요. 근데 기타를 메고 있고 눈썹이 수염에 닿기 직전인 캐릭터예요. 어, 주술 고전의 학장이구나. 전형적인 그 뭐랄까, 아군 측 인물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혁신과 개혁을 원하는 그 주인공 측 인물들과 성격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성정이나 사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는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노인 꼰대 캐릭터인 것 같고, 고조 사토루 학생은 그 극장판에 나오는 버전이죠. 근데 좀 이게 학생 버전이랑 성인 버전이 아예 다른 캐릭터라고 봐야 되나? 다 같은 캐릭터 아니에요? 약간 이거 지금 뭐 같냐면 루피 2년 전, 루피 2년 후, 루피 알라바스타 시점, 루피 뭐 하늘섬 시점, 뭐 이런 걸 이렇게 한 느낌인데, 주술회전의 캐릭터가 64명이 안 되나? 아니면 32명이 안 되나? 그 64명이 안 되면 그냥 64강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아까 봤을 때 69명 중에서 한 거였거든요. 69명 중에서 잡으세요. 고조 사토루 어린 버전 빼고, 그다음에 게토 스구루는 이제 켄자쿠와 게토는 다른 인물이니까 그렇다 쳐도 게토 스구루도 학생 버전 있었죠. 하나 빼고 고조 학생 버전 빼죠. 그 다음에 이에이리 쇼코도 학생 버전 있었죠. 빼죠. 4명이 빠지면 65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에이리 쇼코랑 고조 사토루나 게토 스구루 같이 학생일 때나 어릴 때가 나온 캐릭터는 성인 버전을 보면서도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약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같이, 난 이 캐릭터의 이 시절이 좋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것들의 그 이전과 그 이후도 품에 안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만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늘 항상 전체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고조 사토루 학생 버전과 고조 사토루를 그 다른 인물로 보지 않고 같은 인물로 보기 때문에, 아까 고조가 떨어졌나? 그쵸? 그럼 고조 한 명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 탈락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그냥 고조 사토루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는 저기 그 소세지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이타적인,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한 마음씨가 있었기 때문에 고조를 이긴 거지. 이런 전형적인 그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꼰대 할아버지 캐릭터는 고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전 고조 사토류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16강 첫 번째 대결 요시노 나기 대 이타도리 할아버지입니다. 둘 다 작중에서는 고인이고요. 아까는 제가 요시노 나기가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데, 보니까 요시노 준페이보다 먼저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타도리 와스케는 그 초반에 죽죠. 둘 다 지금은 고인인데, 어, 그 이타도리는 그래도 살아서 주인공이니까 안 죽었겠죠. 그쵸, 안 죽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막 루멘스쿠나도 이타도리가 쓰러뜨리는 걸로 쓰러뜨리겠죠. 주인공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고 그다음에 요시노인데, 그렇게 이제 이타도리 와스케가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 하는 그런 할아버지 유언을 손자가 잘 지켜내는데, 요시노 나기는 어떻게 되냐? 아들보다 먼저 사망을 하죠. 그리고 아들도 죽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냐, 비록 난 죽었지만 나의 선주가 나의 어떤 그 바램을 이루어주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올바른 아이로 자라느냐와 아들도 죽는가. 요시노 나기가 더 슬프죠. 그쵸? 때문에 전 요시노 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16강 두 번째 대결 로맨스 쿠나 대 이에리 쇼코입니다. 그 로맨스 쿠나는 얼굴에 그 자신감과 어떤 긍정적인 뭔가 그 파이팅이 좀 있어요. 이 얼굴에 뭔가 나는 최고다, 나는 정말 강하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데, 이에리 쇼코는 그냥 얼굴에 그 수심이 좀 있고요. 굉장히 어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지친 어른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무슨 자매 있었죠? 말도 안 되게 죽이는 거. 저 로맨스 쿠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본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당해보면, 그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였구나,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는 행동을 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로맨스 쿠나를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일이 쇼코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16강 세 번째 대결 사사키 대 게토스구루입니다. 게토스구루는 그 총 3명이 나와서 2명이 떨어지고 1명이 그 슈퍼패스를 받아서 올라갔죠. 왜냐면 떨어진 이유는 요 귀에 있는 그 피어싱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이유고, 사사키는 일단 안경이 예뻐요. 예, 저 안경 어디서 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계속 반무태 안경을 하나 그 장만을 해놓을까 하는 상태인데, 사사키가 딱 거기에 맞는 안경을 갖고 있어서 이 안경 정보를 좀 물어보고 싶네요. 때문에 게토스구루 슈퍼패스는 여기까지고요. 사사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16강 네 번째 대결 오자와 유코 대 하나미입니다. 하나미는 아까도 그 당하는 모습만 나와서 안쓰럽다는 이유로 제가 올려줬잖아요. 근데 하나미와 오자와 유코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자와 유코는 남을 위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희생하는 캐릭터였다면, 사실 진짜 희생하진 않고 그냥 제가 얼굴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미는 피해를 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피해를 입는 로켓단 같은 느낌인 거죠. 때문에 이 캐릭터력에서, 이 선함력에서 그 하나미는 오자와 유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오자와 유코가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16강 다섯 번째 대결 하사바 미미코 대 쿠미야 주조입니다. 쿠미야 주조는 저는 얼굴에 이게 눈가에 이게 약간 그림자 진건 줄 알았는데 그린 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좀 붉어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 하사바 미미코는 여기저기 꿰맨 그 인형을 안고 있는데, 이 캐릭터가 이제 로맨스 쿠나는 그 참격을 날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마 어주자라는 그 술식이 기술이 요리하는 거거든요. 흑백 요리사처럼. 그래서 막 자르고 뭐 이렇게 토막 내고 갈아버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료 손질을 하려면 이제 칼질을 해야 되니까 그런 캐릭터인데, 요 인형이 마치 하사바 미미코가 나중에 로맨스 쿠나에 의해서 토막나 죽는 거라는 걸 약간 암시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배로 슬퍼지기 때문에 전 하사바 미미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16강 여섯 번째 대결 요시노 준페이 대 고조 사토루 학생 버전입니다. 자, 이 둘 다 죽죠? 둘 다 죽는데 어떤 죽음이 물론 더 안타까운 죽음 같은 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죽음이 더 비극적으로 연출되는가를 봤을 때 고조는 그 로맨스쿠나한테 무슨 공간참 같은 걸 당하고 반으로 갈라져 죽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 주술회전이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걸로 알아요. 어떤 연출이나 개연성 같은 게. 그리고 요시노 준페이는 그 주술회전 이 리즈라고 말하는 그 시부야 사변 편에서의 어떤 포문을 여는 그런 캐릭터인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럼 고조가 죽음으로써 무엇이 죽었냐? 주술회전이 죽었다. 그리고 요시노 준페이는 죽음으로써 어떻게 됐냐? 주술회전이라는 만화가 살아났다. 그러면 더 센 죽음, 더 비극적인 죽음은 뭘까요? 사람들은 만화 연출이나 내용상으로는 요시노 준페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고조 사토루가 죽음으로써 주술회전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으므로 저는 고조 사토루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만화로 봤을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조 사토루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16강 일곱 번째 대결 미와 카스미 대 쿠키사키 노바라입니다. 자, 쿠키사키 노바라는 비중 감안을 해서 이름 까먹었네. 메구미를 한테서 이겼죠. 그리고 미와 카스미는 그 미와라는 이름 때문에 야인시대 추억 보정으로 승리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쿠기사키 노바라도 그렇게 비중 있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비중이 있는 것처럼 나온 것 뿐이지.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미와 카스미는 울상이에요. 막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쿠기사키 노바라는 웃고 있습니다.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자, 기왕이면 우는 것보단 웃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한 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이 더 보기 좋고 마음도 좋아지고, 그렇죠? 더 행복에 가까워지죠. 우는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건 좀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웃는 사람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사키 노바라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16강 여덟 번째 대결 치쿠모 유키 대 제닌 마키입니다. 이거는 제닌 마키 올릴게요. 왜냐면 둘 다 뭐 하는 애인지 모르는데, 제닌 마키는 제가 안경이 그 무태 안경이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올렸거든요. 근데 치쿠모 유키는 왜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이 뇌리에 박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제닌 마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술해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8강 요시노 나기 대 이에이리 쇼코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에이리 쇼코는 살아있어요. 요시노 나기는 죽었죠. 그쵸? 그 죽음 플러스 점수 더 비극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살아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무게와 인생의 무게와 고통과 시름과 슬픔이 있다곤 하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타나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 사망한 요시노 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두 번째 대결 고조 사토루 대 사사키입니다. 저는 그 고조 사토루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저 선글라스가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조가 돈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주술사는 돈을 많이 벌어요. 뭐 보수가 좀 센가 봐요. 아무래도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생명수당 같은 걸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런 선글라스를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제 취향이 아닌 거죠. 아까 스크루를 그 게토 스크루 같은 케이스처럼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올라간 거는 고조 사토루 학생 시점의 고조이기 때문에 요 당시 이 나이 때는 이게 굉장히 멋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래 집단의 어떤 그들만의 멋을 보여주는 느낌이고 사사키는 굉장히 예쁜 안경을 쓰고 있고 한데 그 첫피뱅을 했어요. 근데 이 첫피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실수로 잘라놓고서 친구들이 앞머리가 왜 그러냐 하면 아 이거 첫피뱅이야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잘 포장하는 사사키냐 자기만의 어떤 멋이 있는 고조 사토루냐 했을 때 저는 인간의 어떤 처세술, 순간의 순발력, 응용력 등을 높이 사기 때문에 고조보다는 사사키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 사사키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8강 세 번째 대결 쿠기사키 노바라 대 제닌 마키입니다. 자, 쿠기사키 노바라는 아까 웃음 미소로 승리했죠. 우는 울기 직전인 그 미와 경부, 미와 어쩌구랑 대결해서 은은한 미소를 통해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그 상대 제닌 마키 아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앞에 장사 없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예뻐. 라는 노래가 또 있는 것처럼 쿠기사키 노바라의 미소력, 제닌 마키의 활짝 웃음력에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제닌 마키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8강 네 번째 대결 하사바 미미코 대 오자와 유코입니다. 하사바 미미코는 그 왜 저기 루메스쿠나한테 죽냐면 손가락 위치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감히 나에게 너 따위가 딜을 쳐? 열받네? 하는 이유로 죽은 거긴 하지만 하사바 미미코가 건 딜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손가락 위치를 알려주겠다. 그러니 게토스구루를 죽여다오입니다. 하사바 미미코는 누군가를 죽여달라는 말을 하다가 자기가 죽은 케이스고 오자와 유코는 뭐 누구를 죽일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선함력에서 하사바 미미코보다 오자와 유코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하사바 미미코는 럭키 하나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남을 해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오자와 유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4강 첫 번째 대결 오자와 유코 대 사사키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도 그 관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자와 유코는 이 소세지 머리로 인한 어떤 이타적인 마음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생활 방식이 있어서인지,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게.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좀. 그런 반면 사사키는 얼굴에 눈썹도 하늘 위로 이렇게 솟아 있고, 어, 옅은, 자신감 넘치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에서 그게 보이죠. 머리를 잘못 잘랐는데, 그걸 초피뱅이라고 둘러대니 친구들이 믿었어요. 어, 이 머리가 나한테 잘 어울리나 보네. 그리고 나의 이 순발력 칭찬해. 이 두 개가 더해져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넘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것도 좋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감, 나를 에 대한 확신, 자신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가진 사람은 필시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 사사키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4강 두 번째 대결 요시노 나기 대 제닌 마키입니다. 요시노 나기는 그 비극적인 캐릭터, 지금 계속 이 슬픔으로 여기까지 온 캐릭터인데 이쯤에선 이제 그 메타가 바뀌었죠. 누가 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을 겪었냐보다 누가 더 자신 있고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시노 나기는 안타깝게도 이 메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슬퍼요. 그냥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쵸? 제닌 마키는 근데 제닌 마키도 뭐 그렇게 엄청 행복한 일만 있진 않았겠죠.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보이면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는 이런 캔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슬픈 현대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닌 마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 제닌 마키 대 사사키입니다. 둘 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고, 그다음에 둘 다 이제 키로 끝나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박빙의 싸움인데 여기서 승부는 뭐로 갈라지냐면 결국은 처음 이 둘이 승리했던 이유죠. 안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제닌 마키의 동그란 무태 안경이냐, 사사키의 네모난 그 스퀘어 프레임의 반무태 안경이냐를 봤을 때 여기서 제닌 마키가 안경이 그 고조가 쓰는 완전 동글뱅이 안경이었다면 아마 제닌 마키가 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사키의 요 안경과 비슷하게 약간 타원형의 안경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그 Y2K 이 유행과 맞물려서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그 얼굴에 약간 각이 좀 져 있어요. 그러니까 뾰족해요, 얼굴이. 그쵸? 그래서 사사키 같은 경우엔 그거를 이제 이 반무태로 약간 중화를 시켰는데 제닌 마키는 이 동그란 안경을 쓰니까 얼굴의 각짐이 더 부각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형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 안경이. 그러니까 더 이 돋보이는 점을 더 도드라지게 했다는 그 점에서 사사키가 안경 선택이나 헤어스타일 이 선택도 그렇고 여러모로 본인이 어떻게 해야 그 가장 예뻐 보이는지를 잘 아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겠죠. 그쵸? 제닌 마키는 뭐 그런 걸 그렇게 엄청 막 신경 쓰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이게 대결이 구도가 된 이상 저희는 그거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사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술회전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애니메이션 버전 우승은 사사키가 차지했습니다. 자, 랭킹을 한번 볼게요. 1위 고조 사토루. 전부 다 필요 없고요. 사사키가 어디 있는지만 볼 거예요. 자, 사사키 1페이지 없고요. 2페이지
없고요. 3페이지 없고요. 4페이지 있네요. 36이네요. 총. 우승 비율은 0.32%입니다. 어쨌든 저는 사사키를 우승시켰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낮은 화질로 읽으세요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말한 마피아적 시쓰기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자세한 설명이 거기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